네, 안녕하세요. 땅크TV 하이바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아주 많이 춥습니다. 연말에서 연시로 이어지는 때라서 이런저런 모임이 많으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애국 동지님들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지금 4차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잊지 마시고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맞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이슈가 진짜 많죠. 국내 뉴스만 해도 한태산이고 국제 뉴스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면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올 텐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문재인의 처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내 상황을 보면 정말 끔찍하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건이 상당한 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결국은 임종석과 조국이 국회에 나오게 되었죠. 또 이제 각종 1년치의 경제 지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르시겠죠. 내년 전망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니까. 대충 뭐 이렇게 국내 상황만 봐도 문재인은 자리 보존하기가 힘들지 몰라요. 나라 박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죠. 외교적으로는 거의 고립 상태니까. 심지어는 공산 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의지할 바가 없고 출구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외교적으로 관계가 원활해야 국내 경제도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주요 직무 중 하나는 틀림없이 기업들에게 일감을 물어다 주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무튼 문재인에게는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노골적으로 문재인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의 이 유사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신뢰라고는 단 1도 없었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우리 대통령님의 탄핵을 확신하고 있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도 빠른 타이밍에 대북 정보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당선 전부터 한반도 상황,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주한미군 내에 정보대대를 창설한 겁니다. 주한미군에는 501 정보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보여단의 임무는 한반도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이하 부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3정보 항공탐색 분석대대라는 곳이 있어요. 임무는 정보 수집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거고 532 정보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징후 파악, 경보 정보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응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19 정보대대라는 곳도 있어요. 전술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68 정보대대 방첩 활동과 정보 전자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524 정보대대가 신설됐습니다. 임무가 뭘까요? 바로 휴민트를 구축하고 휴민트를 통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휴민트라는 것은 인적 정보를 뜻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대북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새로이 들어설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이렇듯 미국은 문재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A 코리아 임무센터입니다. 차관급인 부국장이 센터장인 조직이에요. 위상과 지위가 엄청나다라는 건데 조직 구성원만 해도 무려 700여 명에 이릅니다. 절대 단발성이거나 가벼운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다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어마어마한 정보 조직들이 모두 5월 9일, 2017년 5월 9일,
5구 보궐대선 이전에 창설되었거나 또는 창설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 대북 휴민트 조직을 트럼프가 직접 재건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미국은 문재인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믿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렇게 애초부터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은 꽝이었습니다. 꽝. 트럼프가 집권했고 문재인이 등장했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진심으로 문재인은 국내외 상황만으로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절대 감당하지 못할 압도적인 장애물로 트럼프, 아니죠, 미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등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굵직한 꼭지들만 한번 따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남북 정상회담은 3차까지 했고, 멀쩡한 나라,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을 이 몰락한 공산사회주의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남북 군사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매불망 김정은의 답방만을 고대하고 있죠. 어쨌든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현재 미국의 행정부가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초에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동맹인 한국의 말을 들었다. 한국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을 믿고 우리는 미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문재인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한 걸까요? 사실 안 봐도 비디오고 듣지 않아도 오디오죠. 김정은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온갖 거짓말들은 늘어났을 겁니다. 단순한 두둔과 변호뿐만이 아니겠죠. 진짜 문제는 문재인이 틀림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호언장담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죽을 거면 혼자 죽어야 하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들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단히 위태롭게 하는 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짓들입니다. 마침내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죠. 얼마 전 조선중앙통신, 그러니까 북한의 관영 언론인데 조선중앙통신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이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미국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적 간판을 바꿔 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회기업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먼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이 협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는 미국의 실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인데 전혀 아니죠. 북한의 이런 주장이 단 1만큼이라도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쇼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찰은 물론이고 리스트 제출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한반도 핵전력은 모두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간에 검증하고 싶은 것이라면 북한의 입장이 한반도에서 핵전력이 모두 철수했는가, 이것을 상호간에 검증하고 싶은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찰 일정을 협의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장난이고 수십 년간 반복된 뻔하고 뻔한 꼼수일 뿐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핵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란 곧 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의 관영 언론이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뻔하죠. 너무나도 명백하죠.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의 해구산 전력을 모두 제거하라는 겁니다. 해구산 전력이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 장비를 뜻하죠. 즉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도 비핵화할게. 주한미군부터 철수해라. 그러고 나면 우리도 비핵화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생뚱맞죠. 물론 미국이 북한을 전혀 신뢰하진 않았겠죠.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애초에 믿지 않았을 거다. 않았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그간 못 빠지도록 미국을 찾아가서 우리 북한 믿어주세요. 우리 김정은 믿어주세요. 이렇게 주댕이를 털어왔던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던가요? 문재인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당연하게도 미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해서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금 격하게 분석하자면, 문재인 씨, 당신 지금 적화 의도가 있는 거야? 혹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북한과의 관계 진전에만 목을 메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라. 해명을 해라. 이런 거죠.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고 이런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테드 포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것 같다. 쪽팔린 거죠, 진짜. 이거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정계가 한국의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폐기에 전념할 경우엔 북한의 정권에 경제적 생명줄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경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즉 이와 같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재의 효력이 있어야겠죠. 제재가 먹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문재인이 이걸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테드포 의원의 발언을 조금 더 보면 김정은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가 또는 단편적인 양보를 했다가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치거나 질려버리거나 할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문재인이 김정은 편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테드 포 의원의 의심입니다. 미국 정계의 의심인 거죠. 실제로 문재인은 지난 10월달 유럽을 순방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감히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세계 최악의 테러 집단인 북괴를 두둔했어요. 감히 제재 완화를 요청했죠. 테드 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바라면서 김정은에게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 김정은 정권과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이제 감시초소란 지피를 말하는 겁니다. 감시초소 철수와 남북 일부 경제관계 재개를 약속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상황인지 아마도 국민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할 텐데 문재인이 있는 동안은 미국에게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급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문재인에게 빅엿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대단히 선명해졌습니다. 선명해졌다는 것은 문재인을 거치지 않고 북한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펜스가 그랬죠. 싱가포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항목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리스트, 그리고 폐기 방법, 사찰. 펜스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볼튼도 그랬죠. 볼튼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나야 한다. 거의 뭐 강제 조항이나 마찬가지죠. 만날 거다, 만날 예정이다. 이게 아니라 만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너 와서 반드시 들어야 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 통첩 뭐 이런 종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재인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에게도 문재인은 쓸모없는 완전 무가치 무쓸모의 존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빅엿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문재인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만 중국에게도 북한에게도 시진핑과 김정은에게도 문재인은 이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대화 파트너로서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빅엿이 된 거죠. 참 다행인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문재인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정황들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다시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미 상원에서는 시리아 철군과는 무관하게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는 틀림없이 지켜진다. 해구산도 제공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죠. 지금 문재인은 분명 엄청난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찬파들이 난리가 나 있죠. 탄도리들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신이 났어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의 이런 처지를 틈타서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죠. 돌아버린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용납되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결국 종말로 향하게 됩니다. 그냥 둬도 알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찬파를 표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 탄도리들을 타켓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찬파가 곧 내각제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대통령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탄핵한 주범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한당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